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41분입니다.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엄 등 투자의 거장들을 고객으로 뒀던 자산운용사 트위디 브라운의 대표입니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자신의 투자 원칙을 밝혔던 책입니다. 가치 투자의 비밀. 오늘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좀 낯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가치 투자자죠.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쓴 가치 투자의 비밀. 함께 읽어보는 시간인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이맘때쯤 나온 책이더라고요. 작년에 개정판 나온 거라서. 개정판이요. 그럼 원래는 훨씬 전에 나왔었나 좀 더 봐요. 전에 나왔던 책이고요. 네,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크리스토퍼 브라운.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아버지가 그 트위드 브라운이라는 원래 자산운용사 쉽게 말하면 여러분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예요. 네네.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주식을 매매 중개해주는 브로커리지 회사라고 그러거든요. 주식 중개 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고객이 누구였냐면 가치 투자의 창시자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고객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그 버크셔 해더웨이 주식을 처음 살 때 이 회사를 통해서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저자 자체가 어려서부터 그 가치 투자 그룹에서 초기에 인류 투자가들이 그 투자를 어떻게 하고 매매했는지를 봤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69년도 6월에 그 집에 돌아갈 기차표가 $5를 빌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에 갔는데 그 아버지의 파트너 중에 한 명이 투자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해주고 나서 여름방학 동안 인턴으로 일해보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케이를 하고 그때가 몇 살 때였죠? 대충? 그때가 대학생 때였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주식 투자 입문하고 이 회사가 이제 브로커리지 회사였는데 나중에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거기서 주식을 배우고 또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그 트위드 브라운이라는 투자 회사의 대표가 됐다는. 그러니까 애초에 69년에는 잠깐 들렀다가 그 가치 투자의 명가인 트위드 브라운에 결국 입사해서 오랫동안 아버지 회사에서 입사한 거고요. 그런 거군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쓴 가치 투자의 비밀 이제 소개해 주시려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맨 처음에는 그 주변 사람들의 귓동량으로 시작하거나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나도 한번 해볼까? 강세장에서 초보 투자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초보 단계는 벗어나신 분들이 읽을 만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그런 초보 단계도 벗어나서 내가 PER, PBR, 뭐 ROE, 뭐 주주 가치, 뭐 기업 내재 가치 이 정도 개념은 이해하시는 분들이 내가 실전이 좀 들어가서 종목을 어떻게 고르고 투자 심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책이고 아주 초보자 분들은 이런 것부터 보시면 안 되고 기본 용어에 관해된 책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요?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초보 티를 벗어난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투자가죠. 존경받는 투자가고 오랜 동안 이 펀드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고객들 돈도 많이 벌어줬고 그다음에 이 가치 투자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자 자체가 신뢰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이어가 보면은요. 69년에 아버지가 일하는 트위드 브라운에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분 돌아가셨죠. 그렇군요. 또 이 책에 보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일화가 나오는데 그중에 재미난 일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워렌 버핏과 관계된 일화입니다. 90년대 말에 우리나라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의 PF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미국도 90년대 말에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뭐 저축도 대부조합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되게 휘말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트위드 브라운이 분석을 했던 기업이 웰스파고 한때 워렌 버핏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주식이에요. 지금은 안 가지고 있어요. 다 팔아버렸는데 근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 최고의 애널리스트 두 명이 그 웰스파고를 분석했는데 한 명은 매수 한 명은 매도였던 거지 입장이. 그래서 이 사람이 기다려본 거예요. 누구 말이 맞나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최고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 웰스파고 주식을 샀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최고 애널리스트가 누구였냐면 바로 워렌 버핏이었던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네. 워렌 버핏이 우리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 신문 칼럼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칼럼인데 바이 어메리칸, 네. 어메리카, 미국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때도 이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오면서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실질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적은데도 시장의 오해에 의해서 주가가 네. 많이 폭락했던 네. 웰스파고 주식을 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크리스토퍼 브라운도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주식을 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우리는 세계 인류 애널리스트가 상황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아주 지켜보다가 긍정적인 견해, 즉 웰스파고를 사기로 한 긍정적이가 맞다고 판단을 했다. 네. 왜냐하면 그 최고 애널리스트가 바로 워렌 버핏이었기 때문이다. 네. 라는 말을 했죠, 이 사람. 그런 일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근데 뭐 이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샀었다면서요? 예, 그 두 번째 이제 인연인데 네. 2005년 초에 대한제분 주식을 뭐 종목 추천 아닙니다, 이거. 네. 대한제분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 그 책엔 이렇게 나와요.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이런 총 자산 가치의 주식의 전체 가격인 시가총액이 3분의 1 가격에 거래되는 걸 보고 네. 주식을 샀다. 네.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사실 이 주식을 버핏도 샀었어요. 그랬었나요? 2004년도쯤에 워렌 버핏이 대한제분 주식을 사가지고 2배 이상 벌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산 건가요? 따라서? 아마도 이들이 왜냐하면 좀 전에 2005년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종목 교류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 이들이 모임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대한제분이 PER, 퍼가 2배였고 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를 청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주 입장에서. 그러면 그렇죠. 내가 현금이 더 많으니까 그 회사 갖고 있는 부동산, 뭐 기계 설비 다 공짜로 딸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을 사서 2배 이상 벌었고 그 크리스토퍼 브라운도 2배 이상 벌었고 네. 워렌 버핏도 2배 이상 벌었던 그 일화가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저평가된 거 지금 싸게 있는 주식을 맞습니다. 산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쇼핑하는 것과 똑같다. 쇼핑하는 것과 네. 같은 상품이면 최대한 더 싸게 사려고 하는 것처럼 주식도 최대한 더 싸게 사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든 가장 인기가 있을 때 네. 모든 사람들이 사려고 할 때는 세일을 하지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주식, 사람들이 침을 치켜가면서 칭찬하는 주식, 이런 주식은 절대 세일가에 판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 지금 주목받지 못하는 주식, 소외당하고 있는 주식을 세일 중에 사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주목받지 못하는 게 계속 주목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가치 함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싸게 거래돼도 기업의 이익이 늘고 있어야 돼요. 네.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고 있으면서 싸게 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께서 뭐 저도 가끔 자주 보는 지표지만 이 PER, 네. 퍼라고 그러죠. 그 주가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몇 배의 거래가 주가 되느냐. 수익률이요. 네. 사실 낮으면 이제 저평가됐다고 네. 평가를 하는 건데 이 저자도 그 얘기합니다. 저퍼주가 저 PER 주식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고퍼주보다 네. 수익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저자도 얘기를 하거든요. 가치의 함정에 조심해야 된다. 사업의 내용이 형편없어서 낮은 PER에 거래가 되는 주식들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식은 이 종이 조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사업을 사는 거거든요. 그 사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남긴 종목이 어떤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사례가 이제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 세계 네. 최대 제약업체이기도 하고 또 세계 최대 그 생활용품 회사이기도 하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옛날 얘기긴 한데 네. 이 당시에 의료보험 개혁을 하면서 이 정책이 바뀌면서 제약주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돼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다고 네, 해요. 네. 근데 퍼가 그 당시에 12.5배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되게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지금 뭐 퍼 1배도 안 되는 주식이 숱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좋은 기업들 중에서. 근데 미국에서는 싼 거예요, 이게. 네. 그때 이 얘기를 하죠. 타이레놀, 뭐 베이비 올거 같은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10대 초반에 거래되는 것도 굉장히 쌌다. 그래서 이 주식을 사서 인기가 없을 때 큰 네. 수익을 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대목이 그렇군요. 나옵니다. 네.
그 이제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시장 전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 전망에 따라서 내가 언제 이렇게 좀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예. 그 마켓 타이밍 투자 이런 얘기도 또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언급은 있었나요? 이 책에 재미난 데이터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주식 투자에서 얻는 수익률의 80 내지 90%. 내가 뭐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80만 원 내지 90만 원 수익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전체 중에서 2에서 7%의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들이는 거죠. 그런 것 같죠. 예. 사실. 그러니까 네. 확 오르는 구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샌퍼드 앤 번스타인 앤 컴퍼니라고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에서 1926년도부터 93년도까지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60개월간, 그러니까 거의 한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60개월, 한 5년 정도의 기간에 평균 수익률이 11% 정도였는데 네. 만약에 이 11%의 수익을 했던 60개월은 26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전체 기간 중에 네. 불과 7%에 불과하다. 이걸 맞출 수 있느냐?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그래서 말이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네.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존 버건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중에 네. 그러니까 뭐 펀드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네. S&P 500과 같은 시장 지수를 이용하시면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짧은 기간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네. 그게 매우 어려운 일이고 어렵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보면 맨날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쭉 데이터를 보면은 떨어진 구간도 꽤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오를 때는 또 짧은 기간에 오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보면 짧은 기간에 크게 오를 때 네. 내가 이 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집을 살 때 언제 사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오히려 저는 뭐냐면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집을 갖고 있어 생기는 리스크가 네. 집이 없어서 생기는 리스크보다 네. 훨씬 적어요? 적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예.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또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이 책에 제가 매우 좋아하는 사례가 피터 린치 얘기입니다. 네, 그 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한 13년간 운영하면서 2,700%를 냈던 사람이죠. 네. 그리고 13년간 단 한 해도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그렇다면서요. 단 한 해도. 네, 네. 87년도 증시 대폭락 때도. 대폭락기에도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 절반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어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해도 마이너스가 아니었고 최고의 펀드 매니저였고 77년도부터 90년도까지 운영했었으니까 이때가 뭐냐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끝나고 주가가 반등했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호황장 중에 하나예요. 네. 왜 이렇느냐? 넣었다 뺐다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 뭐 시장 뭐 어려우시면 S&P 500 같은 거 사시고서 머물러 있는 전략이 때로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됩니다. 이번 주에는 부동산 PF 위기와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